더군다나 청룡 쪽에서 이렇게 입지 안쪽을 혈판을 밀어준 거, 거수한 거죠. 거수한 게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도 저렇게 수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남 사녀를 두었어요. 아들 한승원은 소설가이고 한충원은 공학 박사이자 목회자이고 딸 한정선은 몇 년에 이제 딸려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혐오 뒤쪽에 우측으로 보게 되면 저산이 사실 이 자리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혈장과 혐오의 그 조응하는 관계에서 에너지가 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한강이라는 작가가 배출될 수 있는 자리고 그 조상의 그 발흥은 고조부 묘에.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의지입니다. 오늘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에 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조보묘 산소에 와 있습니다. 이 조보묘 산소를 보니까 산소 자체를 봐서는 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가 발흥을 해가지고 나왔나 이런 거 평가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써있냐면 한 작가의 그 아버님이신 한승원 작가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만성 한용진 선생님과 어머니 박기심 여사를 위하여 세상은 더덥지만 인연 따라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나의 아버지 한용진 선생은 1905년 음력 2월 4일 전남 장흥 회진 신덕리에서 한학자이신 나의 할아버지 성주환 씨 재순과 할머니 경주 김씨 사이에서 4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천도교 중앙금융관장을 지내며 일제강점기의 민중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심을 은밀히 고취시키다가 고문과 옥고로 인해 작고하신 성한 김재계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천도교에 입교하고 서울 의동 봉안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봉안각은 그 도선사를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저도 한 번은 가본 곳인데, 그러니까 서울 의동 봉안각에서 교도 교육을 받고 1925년 김재계 선생이 설립한 신덕리 중훈 소재 양령학교 교사를 역임하며 제자들을 길러내셨다고 합니다. 일제가 양령학교를 폐쇄하자 농사업에 종사하다가 1969년 음력 1월 18일에 작고하셨다. 나의 어머니 박기심 여사는 장흥회진 대리에서 외할아버지 밀양 박씨 군삼과 외할머니 경주 김씨 양업의 사이에서 1914년 음력 3월 4일 태어났는데 양령학교에서 수학했다. 두 분은 슬하의 병원, 승원, 희원, 경원, 충원, 평덕, 정해, 정의, 정선 등 5남 4녀를 두었어요. 아들 한승원은 소설가이고 한충원은 공학 박사이자 목회자이고 딸 한정선은 화가이다. 자식들이 뜻을 모아 여기에 불망의 돌을 놓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2012년 7월에 아들 한승원이 글을 쓰고 서예가 지인 이봉준이 글씨를 쓰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이 가득한 이제 글인데요. 요 뒤를 한번 더 보시게 되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 교육시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성 한용진의 유언을 아들 한승원이 기억을 더듬어 여기에 새긴다. 사람은 세상을 멀리 넓게 바라보고 올곧게 살아야 한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땅을 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바퀴를 내려다보지 않고 먼 앞을 내다보아야 하듯이 하루를 보람있게 사는 자는 날마다 새벽을 잘 활용하는 자이고 1년을 잘 경영하는 자는 정월 초하루부터 계획을 잘 세워 사계절을 알뜰히 살아낸 자이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어 성심으로 가꾸는 자이고 100년 후를 기약하는 자는 자식을 편되게 가르치는 자이다. 역시 한강 작가의 그 부모님이나 조상님께서는 역시 다르시네요. 그런 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후손이라
그런 작품이 나와서 후세에 참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낸 것 같아요.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조도 이렇게 보면은, 말년복이 있어야 돼. 말년복이란 건 딴 거 아니에요. 자식을 잘 키워서, 사회 잘 내보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한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그런 가문을 이제 유지하는 것도, 이제 큰 보람이겠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풍수적으로 이제 제가 일단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전체적으로 저 이제 뒤에 현무를 한번 보실까요? 현무가 이제 부모산에 해당하죠. 부모산에 해당되는데, 산이 이제,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근데 이 산이 뒤 현무가 그림 자체는 되게 전형적인 아미사로 돼가지고 둥그런 게 이뻐요. 금채로 이쁜데, 과연 이 자리를, 어떻게 이제 이제 혈장을 맺는 이제 딸려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무 뒤쪽에 우측으로 보게 되면 저 산이, 사실 이 자리가 되려면 저게 산을 이렇게 말아줬어야 돼요. 말아줬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왼쪽에 그 끝자락도 산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줬어야 되는데, 저것도 뒤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뒤에서 바람을 그때 안으로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걸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이 아니고, 이게 바람을 불러들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산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 자리가 혈장이 되게 되려면은, 사실은 아니고 어제 길상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저기 우측에 그 목채로 있지만은 저 산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읍수하는 자세로 이렇게 날아 들어와야 되는데, 배를 내밀었어요. 그쵸? 배를 내밀었다는 건 산이 절로 돌아갔다는 의미고, 전체적으로 이 자리를 길성이 하나도 없어요. 길성이 하나도 없고, 산 자체가 말끔하지가 않아요. 말끔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쉽게도, 한강 작가가 여기서 조상님의 자리가 명당에 써서, 이 자리로 인해서 한강 작가가 나왔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사방이 터지고, 여기가 사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바람이 다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령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쪽을 너무 허해요. 그쵸? 허하고, 백호 쪽에 저쪽에, 그, 바닷가, 청관산 이제 저쪽에 보이는 쪽이, 그쪽에서 보이는 바닷가도 여기 막아주는 게 없어요. 바람이 양쪽에서 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적으로는 자리가 합당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룡도 보세요. 청룡도 보게 되면 청룡도 이쪽에서 사실은 양쪽의 사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운을 땡겨줘야 돼요. 그래 이 안에 혈장이 조성이 되는데, 이 기운이 다 퍼져버리니까 이 팔은 그냥 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혈장으로 논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고조부 묘소가 있는 그곳을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강 작가의 고조부 이제 묘입니다. 이 고조부 묘인데, 우리가 이제 그 묘를 쓸 때, 살아있을 때는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러죠. 근데 묘를 쓸 때는 그 반대로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 산자와 죽은 자는 음양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백골 쪽에는 할아버지를 모셨고, 청룡 쪽에는 할머니 이제 묘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보니까, 저 안산을 보시게 되면은, 안산이 이제 큰 새 한 마리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새 한 마리 보시면 되는데, 저게 이제 목체에 해당돼요. 목체에 해당되고, 가장 그 중심 부위를 보게 되면은, 중심 부위로 넓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포진을 해서, 그 수도, 그러니까 머리를 수그리고, 이 혈판을 향해서 날아드는 큰 새 한 마리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장자의 붕새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 자체가 후덕하기도 하면서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 혈장이 진열이면은
반드시 귀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온통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산 자체가 밑에를 보게 되면 후덕하게 감아돌았어요. 저렇게 감아돌아야 안사람이 후덕하고 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혈장과 현무의 조응하는 관계에서 에너지가 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은 본신 안산으로, 우리가 이제 안산 같은 거 볼 때도 본신에서 나오는 거는 정실 자식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그게 아니고, 내 본 자식이 부모한테 이제 잘하고, 며느리도 만약에 얻게 되면 내 부모처럼 잘 모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부묘하고 조묘가 있는데, 이제 고조부 보게 되면, 고조부묘, 일로 와보세요. 고조부묘를 보게 되면은 혈판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 자리가 단단합니다. 지력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요 풀난 거 한번 보세요. 주변으로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요 떡갈나무 같은 게 이렇게 났는데, 떡갈나무는 이제 물을 좀 많이 먹는 나무인데, 보세요. 요 펼판을 피해서 동그랗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조모 산소를 보게 되면 여기는 위에까지 떡갈나무가 이제 자랐어요. 그쵸? 이런 거를 볼 때도 이 고조부 묘가 진혈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와열에 해당되는데, 와열에는 반드시 위에 우각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산소 손 안 댄 거예요. 위에는 물론 산소 좀 일하시다가 됐지만, 요 밑에는 우각사처럼 아주 도톰하게 이렇게 있어. 이래야만이 물이 이 혈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와열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명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혈 앞에 이 명당인데 굉장히 후덕합니다. 후덕하고,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까지 물이 위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와열의 특징이에요.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앞에는 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열에 물을 쓰게 되면은 재물은 많아도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좌선으로 들어왔는데, 좌선 입수입니다. 좌선 입수인데, 이 청룡 쪽을 보게 되면 바로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딱 조여졌습니다. 저 안쪽을 보게 되면 조이면서 이 판 자체는 보호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배출되게 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현무도 이제 주산 현무도 둥글둥글한 게 바로 이 뒤를 보게 되면은 후덕합니다. 후덕하고 아주 이 인적으로 만든 것처럼 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충분히 한강이라는 작가가 배출될 수 있는 자리고, 조상의 발흥은 고조부 묘에서 이제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멀리 보게 되면은 청반산이 보입니다. 청반산이 목재로서 굉장히 이제 수려한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땅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바로 내앞이 중요합니다. 내앞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수려하게 새 한 마리가 붕대가 날아드는 형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있다는 거는 딸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저게 하나의 증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강 작가가 참 요즘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서 굉장히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명당에 와서 이렇게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한강 작가가 나오기에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상으로 와열지다, 이렇게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은 공부하시는 학인들께서는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옆에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밑자리가 작은 거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요거 백호 쪽에서 이렇게 감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두둑하게 이제 내려와져 있고, 하여튼 좌우 청백호가 더군다나 청룡 쪽에서 이렇게 안쪽을 혈판을 밀어준 거, 거수한 거죠. 거수한 게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도 저렇게 수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목재로서 저 고리에 다 도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아주 그 아미사로 예, 은은하게 딱 감아준 산이 있어요. 저렇게 그 흉물지게 마무리한다는 거는 참 대자연이 하는 일이지만은 대단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저 안이 그 목재 그 안쪽은 아미사로 예쁘게 해서 그 골을 딱 막아주고 있는 게 그게 이 안산의 특징이다. 그 딸로서 이 집안의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